안녕하세요, 정순입니다. 제 7강 포스트 모던 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지금 저희가 8주차에 그 진단평가회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재즈 또 거기 아티스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공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네, 진단평가 2를 지금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대면 수업 시행을 명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기 부분은 지금 진행을 5월 4일부터 하지만 이런 이론 수업들은 5월 24일 이후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전에 지금 이 온라인 시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강의들을 진행하고 5월 24일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분반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 5일 화요일이 됩니다. 화요일. 그리고 5월 8일은 금요일이 되고요. 현재 화요일 수업인 분들은 101반으로 지금 저는 그 커리큘럼상의 그 숫자로 101반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102반 또 501반 이렇게 두 반으로 분반이 되어 있는데 화요일인 101반은 5월 5일 화요일날 원래 오프라인 수업 시간인 12시부터 2시, 14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온라인 시험을 볼 것이고요. 또 102반은 5월 8일 금요일에 원래 수업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또 501반은 금요일 5월 8일 6시부터 원래는 7시 35분까지 수업이지만 그냥 편의상 지금 시험이니까 저렇게 2시간 단위로 6시부터 8시까지 저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 온라인 오픈북 시험입니다. 오픈북. 제가 이따가도 또 강조를 하겠지만 이 동영상 강의에는 여러분들이 PC나 뭐 어쨌든 컴퓨터로 시청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주차별 그 PPT 문서가 항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그 문서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그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그런 문서를 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 제한이지만 그 문서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 놓으셨다가 참고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영상에서 어떻게 응시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자세히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일단 시험 범위는 오늘 강의까지입니다. 바로 제 7강 포스트 모던 재즈까지인데요. 일단 재즈를 여러분들이 그 분야별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만 일단 초기 재즈 부분이 있었고 물론 초기 재즈 전에 뭐 렉타임 또는 뭐 부규기 피아노 이런 재즈 이전의 상황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초기 재즈 그래서 좀 전통적인 재즈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하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1학기 안에서는 중요했던 그 모던 재즈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재즈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여기는 지금 없지만 일렉트릭 재즈까지가 또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네 구역인데요. 현재는 지금 세 구역까지만 다뤄진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볼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런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그 문서를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버튼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PC나 또는 맥이라도 데스크탑 컴퓨터 상황에서 보시면 저런 어떤 문서들을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온라인 시험이고 또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강조되는 부분들이 다 각각 좀 달랐을 수도 있고 전달이 덜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시험이고 또 변별력이 아무래도 생기다 보니 그 부분을 어디에 집중했냐면 각 재즈 장르별 음악적 특징에 그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다가 저한테 과제로 제출하기도 했고 또 시험 때도 그 부분을 서술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서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저 파워포인트 문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답안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뭐 객관식 사지선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점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점수를 이제 잘 드리고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 혹시 약간 벗어나더라도 이제 부분 점수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답안 전체를 작성했어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쭉 나열하라고 했는데 하나 정도 빠뜨렸다. 그럼 빠뜨린 부분만 빼고, 또는 잘못 기술했다. 그럼 잘못 쓴 부분만 빼고 다 점수가 인정이 되겠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만, 뭐 4가지 정도 써야 되는 항목인데 3가지밖에 못 썼다. 생각이 안 나서. 그 3가지에 대한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강의에서 다루어진 어떤 그 객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무관하게 주관적인 느낌이나 그냥 모호한 말들로 쭉 분량만 채워져 있는 답안은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또 점수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또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래요. 네, 또 이 전체적인 이제 이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고 8주차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 제출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마지막 영상에 마지막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어떤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어떤 이제 상황들을 알려드리면 또 잘 생각해 놓으시다가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이제 수업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재즈인데요. 그 소위 포스트 모던이 뭐냐, 그런 데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더니즘 이후라는 얘기입니다. 포스트 하면 뭐뭐 이후라는 뜻이에요. 뭐뭐 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저렇게 20세기 중반, 소위 이제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된 하나의 어떤 문화 영역 전반에 등장한 사조인데요. 되게 이제 문화 영역 전반에서 뭐 건축 부분도 있고요, 예술 부분, 뭐 영화나 음악, 미술, 또 철학, 또 그런 것들을 다 비평하는 예술 비평,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등장한 새로운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하는데, 모더니즘까지의 시대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영화나 또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 소위 훈련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또 정통적으로, 누가 봐도 멋지다, 누가 봐도 예쁘다, 누가 봐도 완벽하다 하는 이제 절대적인 완성도를 추구했다면,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에 반해서 오히려 아이러니한, 또는 뭔가 회의적인, 뭔가 이렇게 정통적인 느낌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논리적인 소설에서 이렇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뭐 영화도 보시면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이 이렇게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권선징악, 그래서 확실하게 누군가가 응징이 되고 이렇게 딱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뭐 프랑스 영화나 또는 뭐 홍상수 감독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서 이게 영화네요 싶게 일상적인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진행되다가 갑자기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바로 저렇게 뭔가 모호하거나 회의적이거나 또는 아이러니하거나, 뭔가 이건 정통적이 아니고 뭔가 좀 완벽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작가가 옳다면, 내가 좋다고 느끼면 그게 바로 예술이다, 이런 어떤 정말 주관적인 이성에 대한 추구가 그 목표이자 표현 방식이 되었습니다. 철학에서는 어떤 정통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는 뭐 종교, 그런 부분을 다 이제 거부하거나 무시하면서 뭐 형이상학적 그런 개념이 나온다거나, 네, 또는 뭐 인간의 어떤 자아, 뭐 에고라고 표현하는데, 그 에고 이면에 있는 얼터 에고라고, 어떤 그 인간의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하는 철학적인 부분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미술에서도 저렇게 뭐 정말 예쁘게 그리는, 또는 고도로 세밀하게 그리는, 또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다 아시겠지만 뭐 피카소라는 사람들 추상화나, 또는 뭐 설치미술, 또는 팝아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예술이라고 보기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이라고 막 이제 들이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혹시 보신 분들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게 그야말로 소변기예요. 화장실에서 그냥 뚝 진짜 떼어온.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여기에 작가 사인이 있습니다. 하얀색 여기 옆에. 그러고 그냥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샘이다, 샘. 이게 샘물이 나오는 뭐 그런 샘이다. 누가 봐도 소변기인데.
그래서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설치 미술을 해서 그 당시로 엄청난 충격을 준 건데, 저런 부분들이 소위 설치 미술 또는 현대 미술의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됩니다. 시작되는 부분. 또는 저번에 제가 그 블루노트 레코드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앤디 워홀이라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마릴린 monroe를 그렸다거나 또는 저렇게 캠벨 수프라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 즐겨 먹는 소위 토마토 스프인데, 그 스프 깡통을 저렇게 그리거나 쭉 이렇게 전시해 놓고서 이게 예술이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팝 아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상표나 또는 만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의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배트맨 그런 애니메이션, 옛날 미국 애니메이션, 슈퍼맨 그런 애니메이션들 같은 풍의 그림을 그리는 뭐 리히텐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혹시 그림을 보셨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술이라고, 오히려 뭐 그 예전에 뭐 모나리자나 이런 급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저런 시점이 바로 시작된 부분이 저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제 설명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재즈에서도 저런 영향을 받아서 포스트 모던 재즈에 준하는 장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재즈 음악에서는 기존에 이제 조성을 중요시하고 뭐 키가 있으면 그 키의 키 센터를 딱 따라서 연주를 하거나, 또는 잘 작곡된 테마 또는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는 그런 음악적 형식을 배제하고 조성이 없이 모드로만 사운드를 진행하는 모달 재즈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키가 있고 251 같은 어떤 흐름이 있어서 노래가 끝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운드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는 집단적으로 동시에 즉흥 연주를 하는 거예요. 뭐 순서를 정해서 색소폰이 솔로를 하고 그걸 트럼펫이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악기가. 네. 그래서 너무나 자유로워서 프리 재즈라고 표현되는. 심지어는 아예 조성 이런 거 필요 없다. 심지어 무슨 사운드 이런 것들도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그냥 소음이나 또는 연주가 아닌 막 악기를 두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또 음악적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하는 아방가르드 재즈. 또는 뭐 전자 악기 가지고 소리 이상한 막 잡음을 내면서 이게 우주의 뭐 원리다 막 이러면서 주장하는 그런 실험적인 재즈를 시도한 연주자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그 전에 저렇게 프리 재즈까지 가기 전에 새로운 화성학의 체계를 제시하는 이제 선구적인 음악인이 있었는데, 바로 조지 러셀이라는 분이고요. 네, 저분의 리디안 크로매틱 컨셉이라는 또 유명한 어떤 정통적인 화성학에서 약간 벗어난 다른 화성학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버클리 같은 데서 주장하는 어떤 일반적인 실용음악 화성학에서 또 저 부분을 따로 이제 빼서 저 부분을 이해해야만 소위 모달 재즈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론을 저분이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걸 바로 받아들인 사람 중에 바로 마일즈 데이비스나 존 콜트레인 또는 에릭 돌피, 빌 에반스 또는 뭐 맥코이 타이너, 프레디 허버드, 아트 파머 이런 수많은 뮤지션들이 그 이론을 굉장히 참신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체계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음악을 하게 되고, 그런 재즈들을 이제 모달 재즈라고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러한 재즈들이 이제 아무래도 독특했기 때문에 실험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대중들의 귀에는 이제 난해하게 들렸겠죠. 따라서 재즈는 점점 어려워지고, 심지어 나중에 프리 재즈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제가 그 오넷 콜먼 이런 사람 연주를 들려드리면 과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난해해서 대중들하고는 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던 재즈 형식과 그다음에 70년대가 접어들면 이제 전자악기가 많이 발명이 되죠. 뭐 일렉트릭 피아노라던가 또는 뭐 무그라는 또 신디사이저라던가 뭐 당연히 전자 기타, 앰프, 이펙터들 그런 것들이 발명이 돼서 나중에 뭐 사이키델릭 락이라고 하는 소위 뭐 지미 앤드릭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음악과 또 결합이 돼요. 바로 저 프리 재즈의 형식과 전자 음악, 락이 결합이 돼서 재즈 락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는 또 이후에 좀 상업적인 파퓰러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렉트릭 재즈와 그렇지 않은 여전히 또 실험적으로 막 이상한 걸 추구하는 그런 일렉트릭 재즈로 갈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8주차의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8강부터
그 이후의 재즈에 대한 얘기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시점에서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강의 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르들의 서로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면 서로 넘나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로스오버 재즈라고도 하고요. 또는 나중에 이제 뭐 월드 뮤직이란 말로 전 세계적인 그냥 음악이다. 이건 뭐 재즈에 국한되지 않았다. 또는 재즈의 느낌보다는 그 다른 지역의 음악의 비중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오버 재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또 나오고요. 이후에 그 일렉트릭 재즈에서는 또 모든 정말 펑크, 블루스, 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잡음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다 어우러져서 소위 이제 퓨전, 융합돼 있다. 그래서 퓨전 재즈라는 말로 모든 것을 이제 통칭하게 되죠. 지금은 근데 되게 여러분들은 이제 퓨전 재즈 하면 듣기 좋은 뭐 팬메슨이나 또는 그 GRP 레이블의 그런 상업적인 재즈를 주로 퓨전 재즈라는 말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재즈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진행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모달 재즈는 1953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러한 모달 재즈를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저분 57년도에 마일즈 데이비스의 어떤 또 작품이 나오면서 모달 재즈는 이렇게 이제 시장의 한마디로 용어로서 정착이 또 됩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녹음되고 60년도에 발표된 바로 저 Kind of Blue라는 앨범이 바로 모달 재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되고요. 또 심지어 전 재즈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앨범 중에 하나다 그렇게 꼽히는 앨범이 되고요. 그걸 같이 연주한 저 6인조 섹스텟이라고 써 있는데 6인조의 연주자들에 대한 이제 말씀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 마일리 데이비스 섹스텟의 멤버였다가 혼자 나와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된 존 콜트레인에 대한 얘기가 또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재즈에서 가장 또 난해한 곡 중에 하나인 자이언트 스텝스라는 곡과 앨범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저런 어떤 모달 재즈를 벗어나서 더 실험적인 프리 재즈 그리고 그 프리 재즈를 연주하고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찰스 밍거스라는 베이시스트, 이분은 이제 비밥 시대부터 계속 활동했던 분이고요. 오넷 콜먼이라는 색소폰 연주자, 에릭 돌피라, 이분도 색소폰 연주자인데 이분은 이제 플룻이나 또는 베이스 클라리넷 같은 다른 악기도 연주하신 분이고 이 세 분이 주축이 돼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해서 서로 앨범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일단 이 세 분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53년도에 과연 어떤 상황이었기에 모달 재즈를 시작으로 잡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의 초반에 그 선구자에 해당하는 그 조지 러셀이라는 분, 저분은 이제 드러머였기도 하고요. 근데 피아노 작곡도 하고 또 교육자였기도 한 분인데 1923년도에 태어나서 2009년까지 사신 분이고요. 이제 40년대부터 본인의 어떤 음악 이론을 저분이 따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53년도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책 제목이 저렇게 리디안 크로매틱 컨셉 오브 토널 오거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저 말 그대로 이제 되는 설명을 잠깐 보시면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하게 음악에서 본 것은 음악의 소위 그 도미넌트 모션이에요. 그래서 그 도미넌트 모션 중에서 오도로 이렇게 하행을 하잖아요. 그 오도로 해결되는 이제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오도권의 움직임을 이분이 주목을 하다 보니 저렇게 보시면 지금 파란 글씨로 계속 저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오도권 이 샵이 붙는 순서를 보시면 C, G, D, A, E, B, F 샵에서 다시 또 계속 가면 C 샵, G 샵, D 샵, A 샵, E 샵 그리고 마지막 B 샵 즉 C가 되거든요. 다시 또 C, G 이렇게 되는 즉 모든 음계가 다 채워질 수 있어요. 크로매틱이. 그런데 일단 그 F 샵까지 음계를 저렇게 순서대로 배열하면 C, D, E, F 샵, G, A, B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바로 리디안, C 리디안이 됩니다. C 리디안. 리디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보이드가 없는 음계고요.
따라서 그런 완벽한 음계인 리디안을 시스템으로 사용해서 새로운 음악 작법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 부분을 너무 이해하고 싶고 많이 활용하고 싶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그리고 저기에서 어떤 또 다른 코드의 배열을 소위 뭐 트리니티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해서 코드가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를 트리니티라고 해서 마치 종교적으로 뭐 성부, 성자, 성신 이런 그런 것까지 막 얘기하는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이면서도 난해한 그런 음악 이론을 가지고 어떤 음악을 작법을 하게 되는데요. 저런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음악 하신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일즈 데이비스 그리고 존 콜트레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전에 비밥이나 하드밥 때 했던 음악과 사뭇 다르게 블루지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사운드가 어떤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사운드는 다 모드가 되고요. 그래서 저기에 컨셉은 리디안 크로매틱 컨셉을 썼지만 뭐 도리안으로만 음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리디안과 도리안 또는 뭐 프리지안 이런 것들 막 섞어서 한 곡에 다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이 조성 있는 음악에서 익숙한 분들은 굉장히 난해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거 정말 어려운 내용이고요. 저런 부분을 어떻게 정립을 한 건지도 참 되게 신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만든 음악들을 들어보니 기존의 재즈와는 달랐다. 그래서 모던 재즈에서도 약간 벗어나는 느낌이 나는 바로 모던 재즈부터가 포스트 모던 재즈의 시작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특징이 어떤 키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251이나 그런 케이던스 중심의 음악이 아니고 모드의 사운드 위주로 음악을 전개하는 것이고요. 연주자들은 일단 정해진 모드를 각자 그냥 최대한 하고 싶은 만큼 발전시켜서 원하는 솔로를 막 펼칩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한마디로 정해진 마디수나 또는 케이던스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연주자들이 최대한 그 기존 모드가 만약에 도리안이면 도리안으로만 하질 않아요. 도리안에서 벗어나는 아웃사이드 노트들을 추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리듬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정말 난해하지만 또 들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 그냥 듣기 좋은 팝, 재즈 또는 이런 음악을 듣던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좀 버겁다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잠깐 그런 음악의 스타일 중에 하나인 존 콜트레인의 곡을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존 콜트레인이고요. 곡 제목은 임프레션즈. 그리고 사실 임프레션즈는 이분이 그 전에 카인드 오브 블루의 그 멤버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앨범의 멤버였을 때 그 마일즈 데이비스가 So What이라는 곡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 So What의 코드 진행을 그대로 이제 따서 이분이 새로운 곡으로 이제 한 거고요. 피아노에 맥코이 타이너고 드럼에 엘빈 존스, 네. 베이스에는 지미 게리슨 이런 멤버로 쿼텟의 연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헤드입니다. 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현재 도리안을 반음 이동했다 다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마디의 구조는 그 A, B, A 이런 식으로 마치 스탠다드 재즈 형태를 따르고는 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소앗 얘기할 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존 콜트레인의 어떤 연주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아, 이런 음악 좋아. 또는 이런 음악 들어봤어.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딱 들었을 때 벌써, 굉장히 뭐, 산만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는, 저 연주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잠깐 영상을 치우고요. 네. 방금 이제 이런 어떤 대표적인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귀에 딱 들어오실 수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일즈 데이비스의 그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앨범에 있는 So What이라는 곡 정말 유명한 곡이고요. 방금 들으신 존 콜트레인의 Impressions,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비밥 성향이 강하고 코드 진행은 훨씬 더 난해한 자이언트 스텝스라는 곡들도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르는 매우 독창적이고 예술적이어서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이제 재즈 애호가들한테는 엄청나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일즈 데이비스 카인드 오브 블루 같은 앨범은 모달 재즈고 난해할 것 같지만 저 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구매를 해서 나중에 뭐 한 몇십 년 뒤에는 이제 몇백만 장을 팔 그런 최고의 앨범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이 재즈가 가는 흐름이 있고 그 밖에 대중음악이 가는 또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저 당시만 돼도 R&B, 소울, 그다음에 펑크를 거쳐서 디스코나 이런 장르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락 음악도 나오고요. 따라서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즈 애호가나 저런 아까 리디안 크로매틱 컨셉 같은 것을 재밌어하는 그런 전문 음악인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또 안타까운 결과가 또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아티스트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